안녕하세요. AMPM 마케터 송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메타 잠재곡의 광고 수집을 위한 실전 단계별 세팅 가이드라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고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만들기를 누르시고, 대표적으로 이제 캠페인이 인지도랑 트래픽이랑 잠재고객이 있는데, 인지도나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DB를 수집하기보다는 도달률과 클릭률에 최적화된 광고여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노출을 많이 시키는 광고여서 직접적인 DB는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DB를 수집하는 목표인 분들한테는 그 잠재고객 캠페인을 사용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캠페인 이름은 제 오늘 날짜가 이제 8월 7일이니까 2026-08-07 잠재고객 캠페인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리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산 부분인데, 예산이 이제 캠페인 예산이랑 광고 세트 예산이 있습니다. 우선은 만약에 난 이전에 메타 광고를 집행하였고 어느 정도 메타 광고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런 분들한테는 광고 세트 예산을 추천드리는데, 만약에 나는 메타 광고를 해보지도 않았고 처음이다 광고 같은 게, 그런 분들한테 캠페인 예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소재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캠페인 예산을 하면 AI가 자동으로 돌려져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가 적합한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고 난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확실히 광고 소재가 있으면 잘 나오는 소재랑 안 나오는 소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잘 나오는 소재들한테 광고 예산을 더 투자하고, 좀 결과가 안 좋다 이런 소재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를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광고 세트한 예산을 들어가셔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잠재곡의 광고 DB 수집을 위한 실전 단계별 세팅 가이드라인이어서 우선 캠페인 예산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11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페인마다 소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분들이 만약에 난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AMPM 글로벌은 수많은 데이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소재냐 어떤 광고냐 이거에 따라서 11 예산 단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하게 세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A/B 테스트인데, A/B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접근이지만 우선 기존 세팅으로 일주일 정도 성과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테스트가 의미를 가지려면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이 필요한데, 메타 광고를 처음 하신 분들은 기준 지표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A/B 테스트를 하더라도 테스트 결과가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주일간 데이터를 먼저 추적하여 평균 성과를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A/B 테스트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특별 광고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금융상품, 부동산, 대출, 보험 이런 걸 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르셔가지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 고용, 주택 이런 부분을 체크해드리면 됩니다. 다음으로 나가면 광고 세트 이름인데, 대표적으로 메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2030, 40, 50 세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에서 이렇게 광고 세트 이름을 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위치는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시면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메타 광고를 집행할 때 사용하는 게 웹사이트랑 인스턴트 양식인데, 웹사이트 양식이랑 인스턴트 양식은 확실히 다른 게, 우선 인스턴트 양식에 대해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나는 우선 DB를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인스턴트 양식을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웹사이트 양식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약간 전환율이 높은 DB를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양식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인스턴트 양식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산 및 일정이 있는데, 아까 제가 앞서 언급하다시피 소재, 광고마다 예산 전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 그 처음에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은 우리 광고를 하려는데 CPA 단가를 모르겠다,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11 예산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짜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 시간 같은 경우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종료 날짜 같은 경우도 설정할 수 있고, 대신 종료 날짜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이, 메타 광고는 중간에 끌 수는 있지만 종료 날짜 설정을 해둔 상태에서는 종료 날짜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타겟 부분인데, 메타 광고에서 타겟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타겟 정의 쪽을 보시면 예산 타겟 규모가 2,790만 명에서 3,280만 명,
여기서 광고주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타겟 범위가 넓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요.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광고냐, 어떤 업종이냐, 어떤 소재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 광고주분께서 저한테 광고 문의를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강남에 삼겹살집을 하고 있는데 삼겹살집을 좀 홍보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위치라는 설정이 있는데 위치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위치가 뜹니다. 강남이니까 서울로 설정을 해드리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위치 반경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최소 17에서 최대 80km인데 메타 광고에서 기본적으로 세팅해주는 값이 40km입니다. 근데 이렇게 40km를 잡으면 경기도 최전방 쪽에 있는 파주, 경기도 하남까지 다 잡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로 들어서 제가 이거를 80km까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들어서 인천이나 최전방 쪽에서 삼겹살을 먹고 싶은 사람들이 집 앞에 있는 삼겹살집을 갈 확률이 클까요? 아니면 멀리 있는 서울 강남에 있는 삼겹살집까지 갈 확률이 클까요? 비록 인천이나 파주 쪽에 사는 사람들도 갈 수는 있긴 하지만 전환율이 현저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 광고에서 위치 설정이 매우 중요한데 반경을 제가 한번 17km 최소 반경까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게 되시면 보면 마포구, 영등포, 용산, 송파구 등 중심가 지역들이 광고 지역을 잡히게 되는데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강남까지 올 확률이 크겠죠? 확실히 인천이나 파주에 사는 사람들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신 게 오른쪽을 보시면 아까 예상 타겟 규모가 몇 명이었습니까? 2,800만 명에서 3,200만 명인데 위치 타겟 반경을 설정을 하니까 확실히 줄어든 게 보이시죠? 이래서 타겟 정의를 할 때 위치 선정이랑 반경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가게 되시면 맞춤 타겟 포함해서 추천 보기가 있는데 연령대랑 성별이랑 상세 타겟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저희가 지금 설정해 놓은 게 강남에 있는 삼겹살집이니까 연령대는 메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다시피 20, 30, 40, 50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55살까지 설정해 두고, 성별 같은 경우에는 남자나 여자나 삼겹살집은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로 선택하겠습니다. 상세 타겟팅은 이게 무엇이냐면 만약에 고기 치면 이렇게 뜹니다. 관심사가 고기인 사람들. 이렇게 고기를 누르시면 오른쪽을 보면 확실히 아까 2,800만 명에서 400만 명에서 470만 명까지 주는 걸 보였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그러면 음식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음식을 하게 되면 여기서 메타 광고 상세 타겟팅의 중요한 점이 교집합이 아니고 합집합이어서 아까 보다시피 예상 타겟 규모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광고주분께서 설정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빼고 고기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400만 명에서 470만 명, 서울 중심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고 나이대는 18살에서 55살까지 메타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노출되기 때문에 확실히 광고 성능 효과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인천이나 파주 이런 분들한테 광고가 노출돼봤자 실 전환율도 떨어지고 그 주변 인근에 사시는 분들한테 광고가 노출돼야 실 전환율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광고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전제고객 260806 광고 이름은 삼겹살집으로 하겠습니다. 삼겹살. 밑에 있는 파트너십 광고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많은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있는 인플루언서랑 같이 협약을 맺고 코드를 받아서 저희가 사용하는 건데 이 경우도 과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드리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표 계정에서 광고에서 사용될 프로필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아까 제가 말한 게 인사이트 양식이랑 웹사이트 양식이 있다고 했는데 인사이트 양식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페이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웹사이트 양식에 비해서는 수월하게 세팅하기가 편하다. 그리고 웹사이트 양식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페이지도 필요하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이트 양식에 비해서는 좀 세팅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여기서 페이스북 페이지도 매우 중요한데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페이스북 페이지랑 페이스북 이름인데 저처럼 만약에 제가 아직 설정해 놓은 건 아닌데 프로필 사진이 없고 AMPM 글로벌 마케터 송건입니다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여기에 프로필 이미지가 없고 여기도 AMPM 글로벌 마케터 송건입니다 라고 뜹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 때 프로필 사진이랑 이름은 회사명이랑 회사 로고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광고 설정 부분이 있는데
광고 설정에는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이랑 슬라이드 부분이 있고 여러 광고주의 광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광고주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여러 광고주의 광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아까 보여준 사진처럼 위에 이렇게 스토리를 넘기다 보면 이렇게 광고가 다시 뜨잖아요. 위에서 한 개, 두 개.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 광고주의 광고 설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광고주분께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편하신 대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랜딩 페이지인데, 랜딩 페이지는 제가 양식 만들기에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식 유형. 이거는 아까 광고 이름처럼 260807 삼겹살 지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 유형에서는 더 많은 제출수랑 더 확실한 이항이 있는데, 더 많은 수 제출이랑 더 확실한 이항의 차이점이, 더 많은 제출수를 사용하시면 DB 단가는 좀 떨어져도 많은 양의 DB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전환율이 높은 DB를 모으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더 확실한 이항을 누르시면 DB 단가 자체는 살짝 높아질 수도 있지만 전환율이 높은 DB를 모으기는 수월하다. 이런 양식 유형 같은 경우에도 광고주분께서 나는 우선은 DB를 모으는 게 우선인데 실 DB보다는 DB 양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다, 이러신 분들은 더 많은 제출수를 고르시고, 그게 아니다, 나는 확실히 전환율이 높은 DB만 모으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확실한 이항, 여기서 잠재 고객에게 일회성 암호를 전화번호를 인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것까지 누르게 되시면 확실하게 이 페이지를 통해 들어오신 분들은 전환율이 높은 DB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소개 같은 경우에도 설정을 해두시면 되고, 제목이랑 설명, 질문. 이제 질문 같은 경우에도 연락처 정보가 있는데, DB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보다는 내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광고주분께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메일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만약에 광고가 피부과 광고다, 단답형 질문에 여드름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부과 말고 예를 들어서 보험 광고다, 현재 만약 보험인데 암보험이면 현재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지 검토 화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영어입니까 한국어입니까? 영어인데, 만약에 보험으로 하는 거면 당연히 설정을 들어가셔가지고 언어를 한국어 이렇게 하면 AMPN 글로벌 마케터 송건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는데, 나는 피부과, 성형외과, 약간 나는 피부외과랑 성형외과의 큰 손돌이 누굽니까? 중국인들이지 않습니까? 중국인들과 대만인들. 그런 경우에는 설정을 들어가서 중국어 간체자를 누르셔서 하면 이렇게 AMPN 글로벌 마케터 송건입니다. 밑에는 朝着一完成谢谢接下来你可以放任我们的两站或提出表单, 이렇게 뜹니다. 우선은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양식 만들기. 링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웹사이트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광고 크리에이티브 설정인데, 여기서 광고주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마케터님 이미지 광고가 좋을까요? 동영상 광고가 좋을까요?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의 소재, 어떤 광고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확답을 제가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이미지 광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광고에 들어가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사진이 잘리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수많은 광고주분들께서 이제 그 크기가 다양한 크기 소재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마케터님 저는 한 개 소재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게시물 크기랑 릴스 크기랑 스토리 크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비율 크기가. 그래서 만약에 나는 소재가 한 개밖에 없다, 그런 경우에는 1:1 비율 사진을 사용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원본으로 하시면 위아래는 잘리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또 물어보시는 게 저한테 위아래가 너무 비는데 어떡해요? 근데 메타 광고가 좋은 게 AI에서 알아서 배경 화면이 좀 어두우면 위아래도 좀 어둡게 잡아줍니다. 가로 방향도 원본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기본 문구랑 제목이랑 설명이 있는데, 이건 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근데 이제 이미지 생성 부분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AI들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 제가 이 기능을 사용하는 걸 제가 비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사진의 화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글자가 깨질 수도 있고, 광고주분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소재의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마케터 분들도 이 기능 사용하는 걸 그렇게 추천하지를 않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버레이 추가, 시각적 보정, 문구 개선, CTA 개선, 애니메이션 추가, 밝기 및 대비 조정, 단계별 상세 정보 노출, 미디어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왜 미디어만 체크를 했냐면 오버레이 추가랑 시각적 보정, 문구 개선, CTA 개선, 애니메이션 추가, 밝기 및 대비 조정, 단계별 상세 정보 노출 이런 기능을 설정하게 되시면 이것도 다 AI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각적 보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화질이 좀 깨질 수도 있고 밝기 및 대비 조정 이런 같은 경우를 하면 사과인데 빨간색인데 살짝 노랗게 될 수도 있고 배경이 노란색이어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AI 기능은 저는 사용하시는 걸 저는 비추천합니다. 근데 왜 음악을 추가를 했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단조로운 느낌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악을 추가하게 된다고 하면 그 단조로운 부분이 좀 보완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음악 추가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설정하게 됐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기본 문구랑 제목이랑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보시자면 기본 문구를 대행사 중에서 1등 마케터라고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대행사 중에서 1등 마케터라고 설정됩니다. 릴스랑 스토리도 그렇긴 하지만 게시물의 제일 중요한 점이 바로 윗상단에 있는 멘트이기 때문에 기본 문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소재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문구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고르셔야 되고 제목 같은 경우에는 AM, PM, 글로벌 마케터 치면 이렇게 나오고 설명에서 제 소속이 AM, PM, 3본부, 2팀, 송건 마케터 이렇게 치면 대행사 중에서 1등 마케터 AMPM 글로벌, AMPM 3본부 2팀 송건 마케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필수 개선 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스프라이트 표시는 체크를 안 하시는 게 좋고 관련성 높은 댓글이 좋은 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마케터 분들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추가하시는 게 좋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관련성 높은 댓글을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업체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댓글 밑에서 이 청소업체가 제가 지금까지 쓴 업체 중에서 최고입니다. 이런 댓글 같은 게 보이면 사람 심리상 이 청소업체가 좋은가 보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련성 높은 댓글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장을 누르시게 되고 여기까지가 지금 메타 잠재복의 광고 DB 수집을 위한 실전 단계별 세팅 가이드라인인데 여기서 중간중간마다 제가 넘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설명해 드리면 너무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메타 광고에서 세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소재일 수도 있지만 중간 세팅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인사이트 양식, 웹사이트 양식, 동영상이냐 이미지냐 그다음에 타겟 설정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기존의 광고를 이용하시고 메타 광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않긴 한데 메타 광고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광고랑 메타 광고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혼자 세팅하기는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소액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한번 메타 광고 쪽을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네이버 광고 말고 메타 광고를 자주 이용하시는 이유가 20, 30, 40, 50 심지어 10대들도 대부분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노출되는 광고들이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이 광고를 보시는 분들께서 현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들어가시면 바로 광고 같은 게 뜰 겁니다. 너무 네이버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메타 광고 쪽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메타 광고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중간중간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내용을 패스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메타 광고 세팅하는 방법에 어느 정도 좀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마케터 송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